오늘은 디멘전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렉탱글을 하나 그렸습니다. 골뱅이 30,30, 그 다음 수평 치수를 하나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시죠. 명령어는 dim 스타일이에요. 어저께 잠깐 했듯이 dim 스타일, 단축키는 dim입니다. 물론 이거 명령어로 존재해요. 근데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면 오버리드를 써야만 합니다. 재정의하기를. 자, 먼저 디멘전 스타일 띄워볼까요? 여기는 이 아이콘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 나옵니다. 여기 뉴 버튼을 통해서 디멘전 스타일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대 50도면에 적용되는 치수, 1대 60도면에 적용되는 치수, 1대 30에 적용되는 치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계속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modify는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modify. 근데 이제 우리가 오버리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버리드는 재정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멘전 변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명령어로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아래 여기 오버리드 기능이 생겨요. 오버리드가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때 저 오버리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디멘전 변수 안 쓸 겁니다. 디멘전 변수 치수 변수를 쓰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치수 변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리드나 컴페어는 비교하다죠. 그러니까 쓸 일 없습니다. 모디파이만 쓰시면 돼요. 선택하고 모디파이. 자, 탭이 되게 많아요. 라인. 이 라인에 관련된 것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선, 치수 보조선. 그 다음 심볼 앤 에러. 심볼이 기호란 뜻이죠. 기호와 화살촉. 치수에 들어가는 기호와 화살촉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문자. 치수 문자에 대한 내용. 피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맞춤이란 뜻입니다. 맞추다란 뜻인데 가장 쉽게 쓰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의류 매장이에요. 의류 매장에 가면 우리가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피팅룸으로 가죠. 피팅룸이 여기 피트에 ing가 붙으면 피팅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 그 다음 얼터네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프라이머리는 주된 이란 뜻입니다. 핵심이 되는 을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얼터네이트는 보조적인, 부가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수를 두 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두 개를 표현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작업한 도면이 유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유럽은 단위를 못 쓰죠? 맞아요. 인치 써요. 미국이나 유럽은 인치를 쓰고 우리나라나 일본, 동남아시아 쪽은 미리를 기본으로 씁니다. 단위가 다른 거죠. 그러면 도면에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띄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거꾸로 유럽에서 도면이 왔어요. 그러면 그 도면은 필경? 인치 도면이겠죠. 그러면 미리를 부가적으로 보여서 보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얼터네이트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톨러런스,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이 톨러런스는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이건 기계 쪽에서 씁니다. 명령어 중에 톨러런스가 있어요.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차가요, 두 가지 공차가 있습니다. 형상 공차 혹은 기하 공차라고 하는 공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치수 공차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공차에 대해서도 참 그 프랜차이즈 공차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공차라고 하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되게 그 엽기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엽기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공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공차라고 하는 건 오차를 정의해 주는 것을 공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팔 거예요. 그럼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샀어요. 자, 휴대폰의 폭이 100mm라고 가정을 하죠. 자, 아침에 기계를 딱 켜고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100mm짜리 제품이 바로 따박따박 떨어질까요? 자, 다시 보시죠. 내가 이제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요. 그럼 저녁 때는 100mm 공차가 맞을까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죠. 아침에 제가 기계를 켰어요. 그럼 밤새 기계가 쉬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계는 쉬는 동안 차가우니까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켜고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작게 나와요. 기계가 제품을 조금 더 작게 뽑아냅니다. 수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루 종일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열받겠죠. 그러면 팽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큰 제품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정해보죠. 99mm, 약 1mm 오차가 나요. 결합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죠. 100mm에서 99mm, 그러니까 100mm 제품에 99mm를 끼려고 해요. 그러면 결합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빡빡하죠. 자, 저녁 때 됐어요. 1mm 오차가 났어요. 101mm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합은 잘 되겠죠. 그런데 풍덩풍덩 빠지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오차 범위를 주어서 이걸 양품으로 팔고 불량품으로 폐기할까요? 이제 그게 설계자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차예요.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해서 100mm가 딱 맞으면 잘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한 99.8mm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99.7mm는 조금 빡빡할 것 같아요. 설계자가 정의해 주는 거죠. 이 제품은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99.8mm부터 100.2mm까지, 즉 100mm를 기준으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에 대한 오차는 양품으로 허용하며 그 이상 오차 범위가 나버리면 불량품으로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걸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이게 치수 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펜이 있어요. 그죠? 이 펜이 진원일까요? 여기가? 진원일까요? 또 펜이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진짜 일직선일까요? 얘가 원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 선이 이렇게 약간 휘지는 않았을까요? 모양에 대한 오차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가공을 하다 보면, 쇠붙이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면 조립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조립을 해야 돼요. 혹은 내가 지정한 각도대로 조립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맞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원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 원 기둥이 진짜 진원일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원을 재보면 오차 범위가 이렇게 나요. 얘도 마찬가지.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재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가 나요. 그게 이제 모양에 대한, 자세에 대한,
혹은 위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기하공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정의해 주는 게 톨러런스. 여기는 치수공차.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기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톨러런스, 즉 공차는 뺐습니다. 자, 라이너. 자, 라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시면 맨 위에 칼라가 있습니다. 디멘전 라인이 있고 익스텐션 라인이 있습니다. 디멘전 라인은 치수선이란 뜻이고 익스텐션 라인 그러면 보조선이 됩니다. 치수선과 보조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디멘전 안에 있는 칼라 그러면 치수선의 색상, 익스텐션 라인 안에 있는 칼라 그러면 보조선의 색상. 자, 칼라를 바꿔보죠. 제가 따로따로 넣어봤습니다. 자, 오케이.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건 하나하고 하나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긴 색상 안 바꿉니다. 그냥 바이블록으로 냅두시면 돼요. 라인 타입입니다. 선의 모양이에요. 근데 선의 모양도 굳이 안 바꿉니다. 라인 웨이트도 안 바꿔요.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 아래 보시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죠? 이거는 어저께 했습니다. 치수선 간격이죠? 자, 그 다음 서프레스가 이렇게 각각 4개의 항목으로 있습니다. 치수선의 서프레스가 2개고 치수 보조선의 서프레스가 2개입니다. 서프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억압하다 혹은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가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멘전 라인 1에다가 제가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치수선 억제하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기. 그럼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오케이. 치수선이 억제돼서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억제하다라는 얘기는 감추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서프레스는 여기서 쓰지 않아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자, 서프레스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중심선 칼라 1번 로드 센터 중심선으로 자, 라인 옵셋 100mm 너무 크다. 옵셋 50mm 옵셋 30mm 자, 얘는 이렇게 놓고요. 라인 옵셋 20mm 자, 트림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옵셋 30mm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장에 보시면은 장에 보면 옷걸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옷걸이를 붙잡아주는 브라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볼트를 받고 여기는 이제 봉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단면이라고 합니다. 반단면을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완전히 자른 거고 얘는 4분의 1만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4분의 1만 여기 이렇게 똑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똑 떼놨으니까 4분의 1을 똑 떼놨으니까 이 안쪽 면이 보이고 이 아래쪽은 외형이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는 구멍이란 말이죠. 근데 반대쪽에 구멍이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들어가 있네요. 다시 서프레스 끄고. 자, 원래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내용이 없는 거죠. 그죠? 표시가 안 됐단 말이죠. 이 위에는 단면 표시된 거고 아래는 외형이 표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서프레스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했고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했습니다. 얘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고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디멘전 스타일에서 적용해 버리면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과 두 번째 치수선을 억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치수가 다 이렇게 적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못 쓰고 자 컨트롤 숫자 1키요. 이거 속성창이죠?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있네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 나와요. 화살촉의 모양, 사이즈,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1, 2 둘 다 온되어 있네요. 자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네, 오프로 바꿉니다. 그 다음 익스텐션 라인 있네요. 익스텐션 라인 두 번째도 오프로 바꾸시면 얘만 적용이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른 데는 그대로 냅두고 얘만 적용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얘만 적용하게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속성창을 이용해서 얘만 적용하게끔 나머지는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속성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치수를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네, 보시면 뭐 이쪽에 익스텐션 라인,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옵셋 프롬 오리진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익스텐드, 비하인드 투. 자, 보시면 이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요 값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여기 간격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값입니다. 자, 보시죠. 옵셋 프롬 오리진 제가 3mm 줬습니다. 익스텐드, 자 얘도 제가 3mm 줬습니다. 이렇게 뒤로 3mm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얘예요.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랭슨, 길이를,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이 값을 체크해버리면 여기 지정되어 있는 값만큼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mm라고 했어요.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우리 어저께 만든 대로 제가 복제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자, 라인 어떻게 되나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이 된 거 보이시나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딸려와야 돼요. 자, 컨티뉴어스.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라인 선을 적당히 그리고 카피 어레이 8개 그 다음 자 픽스 랭스를 끄도록 하죠. 그리고 라이너 컨티뉴어스 싹 지우고 다시 베이스 라인 자 이렇게요. 원래라면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옛날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모디파이 여기 픽스 랭스 주고 라이너 선이 안 딸려오죠. 자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그러면 모습 아이고 그런 모습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과제물을 봅시다. 자 여기 과제물을 보시면 치수가 중심선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일정한 간격 떨어져 있죠. 네, 바로 이 값입니다.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우리가 어저께 치수 기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딱 붙여서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픽스 랭스를 이용해서 약간 간격을 띄워서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익스텐드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만 연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중심선만 연장하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네. 자, 7mm 그 다음 픽스 랭스 이 픽스 랭스 값은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있죠. 얘하고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간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 간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선의 길이잖아요. 보조선의 길이란 말이죠. 간격이 8mm인데 치수선의 길이가 5mm예요. 그럼 5mm밖에 안 그려지잖아요. 3mm가 남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지금 제가 7mm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mm가 돼야 돼요? 8mm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제가 7mm를 줬으니 여기는 8mm를.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의 스페이싱을 6mm로 줬어요. 그럼 여기도 몇 mm가 돼요? 최소 6mm가 되어야 되는 거죠. 최소 치수가 6mm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굴 고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고쳐요? 바로 여기 피트 탭에 있는 바로 이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 자, 50. 자,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끌려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간격, 그러니까 이 값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자,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그러면 어떤가요? 깔끔하게 치수 기입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넣습니다.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주로 치수 기입을 이렇게 넣습니다. 평면도에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 과점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보세요. 디멘전 스타일. 자, 모디파이. 이번엔 심볼 앤 에로입니다. 심볼 앤 에로. 기호와 화살표. 여기 에로 헤드가 있습니다.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어요. 퍼스트를 바꾸면 이렇게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볼까요?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나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는 안 바뀌어요. 자, 퍼스트를 바꿔봤습니다. 세컨이 안 바뀌어요. 이미 틀어져 버렸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퍼스트와 세컨이 같을 때는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도 바뀌어요. 그러나 세컨을 바꿔버리면 아무리 퍼스트를 바꾼다고 해도 세컨이 안 바뀝니다. 그럼 조건은 뭐예요? 퍼스트와 세컨이 같아지면 퍼스트를 바꿀 때 세컨도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는 종종 이거를 바꿔서 쓸 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로즈드 필입니다. 두 번째는 도트고요. 세 번째는 오빌크고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넌이요. 넌. 화살표 없는 거. 공간이 좁으면 화살표를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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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또는 도트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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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혹은 화살표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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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공간이 좁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화살표나 도트나 슬래시 그 다음에 안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화살표나 도트나 슬래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표현하는 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화살표는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슬래시는 건축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도트나 슬래시는 건축 쪽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화살표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설계자의 재량이에요. 내가 화살표를 쓸 건지 슬래시를 쓸 건지 도트를 쓸 건지 그건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도트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도트로 놨습니다. 자, 퍼스트, 세컨 다 도트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 사이즈, 화살표의 크기요. 화살표의 크기. 이거 1대1을 기준으로 해서 넣는 겁니다. 1대1을 기준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요? 네, 여기 피트 있죠? 이 피트에 바로 이 값이 알아서 다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 값이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내가 2.5라고 넣으면 여기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2.5 곱하기 50. 그럼 얼마인가요? 125인가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넣는 값은 다 1대1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라인 넣을 때 여기 어떻게 넣었어요? 그냥 6mm 그대로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1대1 기준으로 넣은 겁니다. 무조건 1대1 기준이에요. 자, 화살표를 도트로 넣었는데 제가 도트는 좀 작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도트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화살표를 도트로 넣어 보시죠.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것이 있네요. 센터 마크. 이 센터 마크가 중심선 마킹하기예요. 자, 에로 사이즈는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배 커져요. 혹은 제가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적당히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에로 사이즈는 그 오른쪽 탭에 텍스트에 있는 문자의 크기와 같게 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를 같게 주시되 도트가 조금 커요. 문자보다 도트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보기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2.5예요. 그러면 도트는 2mm 정도로. 화살표는 2.5. 그 다음에 오빌크도 2.5. 근데 도트만 약간 크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도트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도트만 화살표의 크기를 조금 작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마크. 자, 요건 중심선 마킹하기입니다. 자, 일단 보시죠.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서클 반지름 30인 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중심선 마킹하기입니다.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바로 여기 센터 마크가 있어요. 얘가 센터 마크입니다. 얘 센터 마크예요. 자, 여기다가 센터 마크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됩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바로 디멘전 스타일의 바로 센터 마크입니다. 요 값이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저 마크의 실제 길이는 5mm짜리입니다. 5mm, 5mm. 중심에서부터 2.5mm. 그러니까 2배 하니까 5mm, 5mm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마크가요, 이렇게 됩니다.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선이에요. 이렇게. 선입니다. 5mm짜리 선이 되는 거죠. 이 중심에서부터 2.5mm, 2.5mm, 이렇게 2.5mm, 이렇게 2.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마킹 넣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으로 바꿔서 오케이. 그리고 딤 센터. 모양이 달라지네요. 바로 이렇게요. 중심에서부터 2.5mm, 간격 2.5mm, 그 다음 쭉 끝까지 그린 다음 원 밖으로 2.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라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심에서부터 2.5mm 선을 그리고 2.5mm 간격 띄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원 밖으로 2.5mm. 이게 라인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라인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라인으로 바꿔서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입니다. 글자 유형이네요. 텍스트 스타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록이 나와요. 근데 이때 여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누르면 얼마든지 또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HG 선택하고 쿨림, 저는 맑은 고딕, 자, 어플리 클로즈. 자, 그러면 이렇게 HG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네, 얘는 바꿉니다. 문자의 색상은 바꿔요. 이해되시나요? 보통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제어하도록 냅둡니다. 항목이 3개잖아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 그 다음 문자 3개잖아요. 항목이. 그러니까 2개는 뭘로 잡아요? 레이어에서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그래서 레이어에서 작업하게 하고, 치수 문자만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서 써요. 자, 그래서 치수 문자만 색상을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고, 필 컬러는 안 써요. 이 필 컬러를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못 씁니다. 필 컬러 안 써요. 그 다음 문자의 크기입니다. 문자의 크기는 잘 쓰니까 요거는 냅두시고, 그 다음에 OK. 자, 치수 기입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치수 기입을 어떻게 주느냐, 저 같은 경우는 치수를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치수 문자를 초록색으로 씁니다. 자, 볼까요? 레이어를 싹 바꿔놓으면 이렇게요. 조금 더 색상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강렬하게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자, 빨간색은 가는 선이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선입니다. 근데 문자는 중간 굵기예요. 네, 저 초록색 중간 굵기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회사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회사는 회색에 검정색을 쓰는 회사도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 전체가 전부 사이안, 하늘색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문자 높이가 있고요. 문자의 높이는 조금 아까 봤죠? 자, 문자의 높이 한번 볼까요? 5mm.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다시 문자의 높이 1.6mm.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합니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문자의 높이는 대략 1.8mm에서 3mm 사이가 적당합니다. 융통성을 주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Draw Frame Around Text, Draw Frame Around Text. 이건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얘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문자 전체 전반적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 테두리의 의미가 뭐냐면 기준이란 뜻입니다. 여기 치수가 기준이 돼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키 누르시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냐면, 자, 어디가 쓸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 있죠.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세요. 마이너스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텍스트 옵셋 값이 0이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치수선에 딱 붙어버립니다. 간격이에요. 치수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텍스트 옵셋인데 이 값에 마이너스 값을 주면 테두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odify. 이런.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의 위치란 뜻입니다. 버티컬로 보시면 어버브 위에, 센터 바깥쪽, 지스 일본 공업 규격, 자 빌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문자가 이렇게 있죠. 문자가 치수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여기다가 원을 그려놨습니다.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트림. 자, 제가 여기다 각도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앵귤러,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수가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이 위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위쪽의 개념 이해되시나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 문자의 방향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왼손잡이를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위쪽으로. 자, 센터 중간으로. 자, 치수가 이렇게 중간으로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원 바깥쪽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요. 원 바깥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네, 아웃사이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빌로우 아래쪽으로. 문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하게끔. KS는 어버브를 표준으로 합니다. 위쪽으로 올리는 걸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호리젠탈이네요. 수평 치수란 뜻입니다. 치수 문자의 수평 위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지금 문자가 치수 보조선 중간에 있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네, 센터 중간에 있어라.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위치해라. at extension line 2 두 번째 보조선 라인 앞에 위치해라. over extension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원에다 놔보죠. 그러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문자가 다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익스텐션 2는 빼도록 하죠. 오버 익스텐션 라인 1 글자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글자가 보조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그래서 이 위치는 항상 센터가 돼야 됩니다. 뷰 다이렉션 레프트 라이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이트 레프트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써지는 걸 말하죠. 네, 아랍어가 이렇게 거꾸로 써집니다. 우리는 레프트 투 라이트.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옵셋 프롬 디멘전 라인 아까 요거 봤었죠? 이 값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테두리가 둘린다 그랬었죠? 자, 예를 들어서 3mm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격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 기본 값입니다. 호리젠탈 그러면 무조건 글씨를 수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무조건 수평으로 놓습니다. 자, 반지름 치수를 끄집어내도 수평으로 놓고, 자, 지름 치수를 끄집어내도 글씨를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디멘전 라인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이렇게요. 치수선과 나란하게.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ISO 스탠다드 이렇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렇게 글자가 반지름과 지름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수평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됩니다. 안쪽에 있을 땐 상관없어요. 바깥쪽으로 나갈 때 수평으로 꺾어집니다. 이게 ISO 스탠다드입니다. CAT 2급이 ISO 스탠다드로 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시죠. 자, 피트 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피트 옵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충분하지 않다면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room to place면 장소란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both 둘 다 텍스트와 화살촉이 in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쪽으로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 extension line 보조선 바깥으로 이동할 것. 다시 의역하면 이거죠. 치수 보조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두 개가 다 위치하지 못할 때 누구를 먼저 바깥으로 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라고 첫 번째 항목에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더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텍스트 또는 화살표 어느 하나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베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CAD가 계산해서란 뜻입니다. CAD가 계산해서 어느 하나 자동으로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에로우 그러면 화살표를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 그러면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 그러면 둘 다 그냥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always keep text, always 항상 keep 유지하겠습니다. 문자를 between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쪽에
항상 문자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옵셋 2.5mm. 자, 여기다가 움직여 보죠. 자, 어떤가요? 공간이 많이 좁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다 뺐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4.5mm. 아이고, 7mm구나. 그러면 2mm만. 자, 0.5. 자, 둘 다 바깥으로 빠진 거 보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이렇게 자동으로 빼주는 겁니다. 에로우 그러면 화살촉을 먼저 빼버립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동하기 1mm만. 이렇게 화살촉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화살촉 먼저 빼기. 자, 다시 볼까요? 자, 만약에 이더 텍스트 그러면 뭐 어느 하나 먼저 뺀다는 얘기인데 화살촉이 먼저 나갔네요. 자, 만약에 텍스트로 놓게 되면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차피 공간이 좁아서 화살촉은 못 들어가요. 다시 텍스트. 보스 텍스트 앤 에로. 그럼 둘 다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둘 다 먼저 다 빠진 거고요. always keeps 그러면 문자를 아예 가운데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이더 텍스트를 놓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에로우로도 놓기도 합니다. 언제 왜 에로우를 놓냐면은 바로 얘 때문에요. 이거요. 자, 반지름 치수요.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름 치수요.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베스트 핏일 때 어떻게 돼요? 아니, 네, 베스트 핏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누구처럼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로우로 놓으셔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가 또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when 텍스트 언제 문자가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즉 치수선 beside 좌우에 over dimension line, 치수선 위쪽으로 with leader, 지시선과 함께 over dimension line without leader, 치수선 위쪽에 지시선 없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항목은 안 돼요. 쓰시면 안 되고 최소 beside를 쓰시던가 with leader를 쓰시던가. 자, 보시죠. 지금 기본값은 이거예요. 공간이 좁으니 여기 공간이 좁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좌우에다가 놓아주세요. 이렇게. 아, 얘가 안 나가는구나. 자, 이동하기 1mm만 좀 빼봅시다. 안쪽으로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 좌우에 놔주세요 라고 한 거고, 자, modify over dimension line with leader 이렇게요. 치수선 위에 뭐와 함께?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 있는 문자는 여기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세 번째 옵션이 뭐예요? 지시선 없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자가 여기 건지 저쪽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목은 안 씁니다. with, 그러니까 over dimension line with 리더를 쓰던가 아니면 beside dimension line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넣게 되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눈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넣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화살촉들이 어떤가요? 다 제각각이죠. 자,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컨트롤 1. 여기 화살표 나오죠? 자, 두 번째 건 none으로.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걸 none으로. 그럼 나머지 선택해서 첫 번째도 none. 두 번째도 none.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처음과 끝에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도트를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도트로. 그러면 맨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빌크. 그럼 어떤가요?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비좁을 때는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유즈 오버롤 스케일. 바로 여기가 축척인 거죠. 여기가 축척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만큼 나머지가 전부 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얘입니다. 유즈 오버롤 스케일,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글자 바꾸는 거와 글자 크기, 그 다음 화살촉 모양 바꾸고 화살촉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딤 스페이싱하고 여기 픽스 랭스하고 이 정도만 오늘은 꼭 기억하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